자, 39번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뭐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바로 들어가네요. 그럼 뒤에 나온 상황이 더 낫다라는 전제를 들 수 있는 거고 조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뭐 하는 것이 더 낫냐? 만약에 너의 정의가, 이 정의가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너의 정의라는 게 뭐 말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정의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정의가 동사 나옵니다. 여러분들 correspond 나왔죠. 뭐뭐랑 일치하다, 논리상 는이라고 보면 되는 거. correspond to까지 묶었을 때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너의 정의가 어떤 방법이랑 일치한다면 더 낫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사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as possible니까 가능한 뭐뭐하게가 되겠네요. 가능한 뭐뭐하게 일치하면이 되겠네요. closely라는 거는 여러분들 요거 가깝게가 아니고요. closely는 가깝게란 물론 뜻도 있지만 우리가 부사로 쓰였을 때 면밀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면밀하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through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thorough라고 있어요. thorough라는 이 형용사가 있어요. 이게 철저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의어가 thoroughly라고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면밀하게 어떤 방식이랑 네 정의가 일치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관계되면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치면 뒤가 불완전한 게 맞는데 이 유니치가 왔다는 거는 뒤에는 완벽한 절이 이끌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거 관계부사로 where 놓고 쓸 수 있는 거. 자, 그럼 어떤 방식이냐? 그 용어가 당신의 정의겠죠? 그 용어가 어떻냐? 아주 평범하게 사용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ordinary.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자, 평범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일종의 토론에서. 근데 그 토론에서는 너의 주장이 pertinent, 연관돼 있고 속하는 토론에서 일반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에 아주 면밀하게, 가능하면 면밀하게 일치한다면 낫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너의 주장이 속하는, 그죠? pertinent, 연관이 있는 어떤 디베이트라는 거는 당신이 뭔가 주장할 토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그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가깝다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정의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 방식에 일치하면 좋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토론에서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이 속하는 그 토론에서의 일상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으로 좀 가까우면 좋다는 얘기죠. 그 용어가, 당신의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친숙해야 된다 정도라고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나 친숙하면 좋긴 좋은데 뭐가 있을 것이다.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때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 적절해요. 또는 심지어는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게 뭐냐? 투부정사 뒤에 있죠. 뭐뭐 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필수적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까 말한 당신의 정의가 그 방식이랑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조금 더 꺾는 것 같습니다. 너가 반드시 획득을 해야 된대요. 그죠? 뭐를? 특별한 사용을. 아까는 뭔가 일상적인 용어가 쓰이는 건데, 그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건데 뭔가 특별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 봐요. 자, 뭘 통해서? 자,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뭔가 stimulative, 자극적인, 그죠? 자극을 주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 하면 좋지만 우리가 좀 특별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언가 필수적이고 적절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궁금한 겁니다. 그럼 특별한 사용은 뭐며 일상적인 용어는 뭐며? 자, 이것은 아마도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현재의 의미죠. 렉시컨. 의미나 어휘를 말하는 거죠. 현재의 의미가 자, is not able to. 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뭔가 구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는
아까 말한 첫 번째 조건에 가깝겠죠. 당신의 정의, 현재의 어휘가 지금 구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 구별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구별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쓰는 어휘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뭐 그러면 좋긴 좋지만 그게 지금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우리가 이 특별한 사용을 해야 되며 그것은 구분을 즉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 그죠? 그런 구별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특별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주격, 목적격을 구분하려고 할 때 아마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구별이나 차이라고 했으면 뒤에 이 동사가 올 곳이 지금 아예 없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삽입이 들어오게 되는 관계대명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하냐면 주어가 동사하기에 주격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예시를 들자면 the cat which is cute가 있고요. The cat which I think is cute가 있어요. 이게 아까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예시가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를 봤을 때 이것은 그냥 주격으로 귀여운 고양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한다, 귀여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삽입절이 된다는 거를 지금은 알아보기가 좀 힘들겠지만 앞으로 조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주격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어쨌든 간에 아까 내용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나랑 친숙한 그 어휘, 그죠? 그게 쓰면 더 좋긴 좋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우리가 구별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재 용어는 그걸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예시를 좀 들어주긴 하나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친숙한 그 definition이 지금 구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특별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예시겠죠. 자, 갑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한계겠네요. 이거 봐요. 일상적인 용어에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그 용어는 당연히 한계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은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어떤 기억을. 근데 그 기억은 마찬가지로 뭐다? It's not necessary. 반드시 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억의 무언가의 기억은 아니에요. 그 person이 having it 여기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인 거죠. The person having. 근데 이것은 경험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이 무언가가 반드시인 것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 어휘를 사용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경험했던 무언가가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아까 말한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구별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를. 그 말이 즉 일상적인 용어,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용어는 기억을 묘사하는데 그 기억은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such things would occur. 아까 말한 한계가 때때로는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somehow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다면 당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일들은 때때로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나는 뭐뭐 하곤 했어요. would have 뭐뭐 하곤 했을 것이다. memory type experience. 나는 기억에 기반한 기억 어떤 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러나 이것은 would not be 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에 기반한 것이 구별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게 일상적인 용어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기억을 부르기에는 기억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 기억을 부르는 것은 그죠? 이러한 기억을 부르는 것은 되게 misleading 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조금 오도가 생길 수 있다. 그죠? 뭔가 잘못 이끌고 오해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억에 기반하고 경험에 기반한 어떤 그 어휘적 정의를 우리가 억지로 떠올리려고 한다면 뭔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당신의 정의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우리가 또 새로운 단어를 코인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은요, 이거 봐요. 또 만들었습니다. 뭐를?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코스 메모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to 뭐 하기 위해서 refer to 참조하고 언급하는 거죠. 이러한 hypothetical 뭔가 가설적인 기억과 같은 거, like experience, 경험과 같은 가설적인 기억을 참조하기 위해서 코스 메모리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논리를 잘 이해하시고 한 번만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